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귀에서 나는 냄새에 관한 건데 혹시 귀를 만져보신 후 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귀가 간지러워서 자꾸 만지게 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도 창피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 저희 병원에 김 여사라는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올해 68세이신데 며칠 전부터 귀에서 냄새가 나고 너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귀지가 많이 쌓인 건 아닐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면서 귀에서 진물까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김 여사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만 이런 건가요?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김 여사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과 함께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걱정하는 마음까지 읽을 수 있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시면서도 혼자만 그런 줄 알고 숨기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김 여사를 자세히 진찰해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외이도 안쪽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귀지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쌓여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귀지의 색깔과 냄새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정밀 검사를 해보니 김 여사는 외이도염과 함께 귀지가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미 청력 저하까지 시작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거였나요? 라며 놀라워하시는 김 여사를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귀에 노하는 냄새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거든요. 실제로 귀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귀 건강 전체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 여사께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귀 청소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김 여사도 그럼 귀를 더 자주 파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하지만 정답은 정반대였습니다. 김 여사님, 귀는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마치 강물이 스스로 흘러가면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처럼요. 저는 김 여사께 귀의 놀라운 자정 능력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귀 안쪽 피부는 바깥쪽으로 천천히 자라나면서 귀지와 함께 세균이나 먼지를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어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자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김 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귀 청소는 도구가 아닌 습관과 환경 관리가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봉이나 귀이개 같은 도구부터 찾으시는데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건 귀 주변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김 여사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 점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김 여사께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원에 꽃을 키울 때 흙만 파내는 게 아니라 물도 주고 햇빛도 쬐어주잖아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 건강도 단순히 더러운 걸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귀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죠. 김 여사는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는 김 여사의 마음을 달래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아시게 된 거니까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김 여사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 여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계셨어요. 선생님, 그럼 제 귀에서 냄새가 나는 건 정말 나이 때문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귀 안쪽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마치 가을 낙엽이 바싹 마르는 것처럼요.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통해 세균이 들어가기 쉬워져요. 그래서 귀지보다 피부와 습도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김 여사께 귀 건강의 핵심을 설명해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귀지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귀 안쪽 환경 자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습도가 너무 낮으면 피부가 갈라지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버려요. 김 여사는 그럼 제가 겨울에 더 심해진 것도 그 때문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정말 예리한 관찰이었습니다. 정확해요. 겨울철 건조한 공기 때문에 귀 안쪽도 더 마르게 되거든요. 저는 김 여사의 통찰력에 감탄하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웨이도염이 생기고 거기서 진물이 나오면서 특유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 계속되면 귀 안쪽이 부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 여사님도 요즘 텔레비전 소리를 더 크게 틀게 되신 거 아닌가요? 김 여사는 깜짝 놀라며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이런 증상들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를 너무 깨끗하게 하면 오히려 더 병이 옵니다. 김 여사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너무 자주 귀를 파거나 씻으면 귀를 보호하는 자연적인 기름막까지 제거되어 버려서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세균에 취약해진다는 걸 이해하셨거든요. 김 여사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실천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김 여사께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귀 건강 루틴을 하나씩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귀 건조 방지입니다. 김 여사님, 샤워하신 후에 어떻게 하세요? 김 여사는 그냥 수건으로 대충 닦아요 라고 답하셨어요. 앞으로는 샤워 후에 귀 주변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얼굴에 바르시는 로션을 귀 바깥쪽에 살짝만 발라주시면 돼요. 김 여사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귀에도 보습제를 바르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머리 말릴 때 드라이기 바람을 귀에 직접 쐬지 마세요. 뜨거운 바람이 귀를 더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두 번째는 청소 빈도였습니다. 귀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바깥쪽만요. 김 여사는 놀라시며 한 달에 한 번이요? 저는 거의 매일 팠는데? 라고 하셨어요. 저는 김 여사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며 네, 그게 정상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리 자극 줄이기였어요. 이어폰 사용을 줄이시고 텔레비전 음량도 주변 소음보다 살짝 큰 수준으로만 맞춰주세요. 김 여사는 그럼 드라마 대사가 잘 안 들릴 텐데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처음엔 답답하시겠지만 귀가 회복되면서 점점 더 잘 들리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염 예방이었습니다. 면봉 사용은 완전히 금지하시고 샤워나 수영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김 여사는 면봉도 안 되나요? 라며 당황하셨어요. 면봉은 귀지를 더 안쪽으로 밀어넣을 뿐만 아니라 귀 안쪽 피부에 상처를 낼 수 있어요. 김 여사는 메모를 하시며 이렇게 관리하면 정말 좋아질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네,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김 여사께 귀 건강 루틴을 알려드린 후 저는 집에서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 여사님처럼 병원에 오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김 여사는 관심 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첫 번째, 한쪽 귀만 간지럽거나 냄새가 나시나요? 김 여사는 네, 맞아요. 오른쪽 귀만 그래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럼 이미 한 개는 해당되시네요. 보통 염증은 한쪽에서 먼저 시작되거든요. 두 번째는 샤워 후 귀에서 진물이 나거나 수건에 묻어나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김 여사는 조금 부끄러워하시며 요즘 자꾸 그래요. 처음엔 물인 줄 알았는데 끈적끈적한 게 다르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바로 염증의 신호입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청력이었습니다. 작은 소리를 놓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예를 들어 시계 초침 소리나 새소리 같은 것들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맞아요. 요즘 손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잘 안 들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이어폰 사용 후의 반응이었어요. 이어폰이나 보청기 사용 후에 귀가 뻐근하거나 아프신가요? 김 여사는 이어폰은 잘 안 써서 모르겠지만 전화 통화할 때 귀에 핸드폰을 오래 대고 있으면 아파요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김 여사께 결과를 알려드렸어요. 4가지 중에 3가지나 해당되시네요. 2개 이상 해당되면 이비인후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김 여사는 다행히 일찍 온 것 같네요 라며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런 자가진단을 얼마나 자주 해봐야 하나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 돼요. 특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요 라고 답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귀 상태도 함께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김 여사의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저는 귀 건강의 핵심 원리들을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 여사도 많이 호전되신 상태였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거든요. 김 여사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귀지는 지켜야 할 보호막입니다. 김 여사는 아직도 좀 이상해요. 더러운 건데 보호막이라니 하며 웃으셨어요. 저는 김 여사의 반응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걸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귀지는 먼지나 세균이 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천연 방어막이에요. 마치 코털이 코를 보호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니 김 여사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2번째 원칙은 냄새의 의미였어요. 냄새는 세균이나 곰팡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어요. 단순히 불쾌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나이와 관련된 특별한 관리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노인분들은 귀 속 보습이 정말 중요해요. 김 여사는 보습이요? 얼굴만 하는 줄 알았는데라고 놀라셨어요. 나이가 들면 온몸의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귀 안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지막 원칙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극보다 휴식이 더 중요합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동안 너무 자극을 많이 줬나 봐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귀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시면서 김 여사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계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좋아지네요 라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 여사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했어요. 김 여사의 치료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저는 가장 마음 깊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김 여사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김 여사님, 소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글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리는 우리 삶의 배경음이에요. 아침에 새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행복을 느끼고 손자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생기를 얻으시잖아요. 김 여사는 제 말을 들으시면서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되셨어요. 그런데 귀가 먼저 고요해지면 마음도 점점 다쳐가게 됩니다. 저는 김 여사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소리부터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부담스러워지죠. 김 여사는 맞아요. 요즘 모임에 나가기가 싫어졌어요. 다른 사람들 말이 잘 안 들려서 자꾸 대묻게 되더라고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김 여사의 고백에 마음이 아팠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귀를 잘 돌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저는 김 여사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귀를 돌보면 내일의 대화가 살아날 것입니다. 김 여사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김 여사는 감동받은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김 여사가 진심으로 이해해 주신 것 같아 기뻤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시고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 바로 오세요. 귀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김 여사의 사례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귀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귀 건강 전체의 신호라는 점이에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귀는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한 청소보다는 환경 관리가 더 중요해요. 샤워 후 보습, 건조한 바람 피하기, 적절한 음량 유지하기 같은 기본적인 관리가 핵심입니다. 또한 자가진단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쪽 귀의 간지러움이나 냄새, 샤워 후 진물, 작은 소리 놓치기, 이어폰 사용 후 통증 등의 증상이 2개 이상 있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귀지는 보호막이라는 인식의 전환이에요. 너무 자주, 너무 깊이 청소하는 것보다는 귀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면봉 사용은 금물이고 보습과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죠. 김 여사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관리법을 통해 귀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소리가 들리는 세상 그 자체가 건강입니다. 가족들과의 대화, 자연의 소리, 좋아하는 음악까지 모든 것이 귀 건강에서 시작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귀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 증상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 건강 그리고 소리가 있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